보기 위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갖다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명반을 지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반을 갖다 보기 시작했는데,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물론 다 들으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제 초보자의 입장에서 명반을 딱 볼 때 어떻게 무슨 궁을 봐야 됩니까? 명궁의 삼방사정 협. 요게 보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이 명반이 좋다 안 좋다, 그릇이 된다 안 된다를 갖다가 파악하는 게 일단은 지금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명반에 나와 있는 12궁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다 봄으로써 그걸 갖다 파악하는 것이지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만으로 파악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다른 거 소용이 없다니까,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그 12궁들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보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기흉을 갖다가 판단하는 것인데, 하지만 왜 그럼 첫 번째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보느냐? 그거는 명반에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이 일단 퍼펙트하게 좋았다면 다른 궁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다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비중적인 측면으로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 궁을 먼저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명궁의 협과 삼방사정을 보는 방법, 초보적인 어떤 그런 관점이 되겠죠. 그걸 보는 방법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가 명궁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명궁이라고 가정을 갖다 하고, 대궁이 천이궁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천이궁 아닙니까? 여기는 천이궁, 여기는 명궁. 자, 그러면 여기 천이궁이 상간 뛰어넘은 이쪽이 관록궁이죠. 여기가 천이궁이 상간 뛰어넘은 이쪽이 제백궁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삼방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기가 협이죠. 그러면 협인데 여기가 부모궁이 될 것이고요. 이쪽이 형제궁이 될 것이라고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명궁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갖다 본다라는 거, 이건 가장 익숙해져 있는 어떤 그런 그 라인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 입장에서 보기가 가장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자미두수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명궁이 아니고 어떠한 내가 알고자 하는 어떠한 궁이다. 그럼 이 궁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협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얘를 파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내가 본다라고 할 때도 협과 삼방사정을 보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는 얘 궁 혼자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이야기했던 옆에 있는 협과 삼방사정을 보는 것이다. 자, 그러면 금방 이야기했던 이거는 지금 기본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명궁의 협과 명궁 입장에서의 협과 삼방사정을 본다라는 것은 이미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백궁 입장에서도 관록궁 입장에서도 천이궁 입장에서도 협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얘네들의 역량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그러면 제백궁 입장에서 협은 여기 아닙니까? 됐죠? 협에서 자, 협에서 이 두 개가 얼마나 잡아주는지 보고 대궁에 있는 얘
복덕궁이죠. 그 다음에 재백궁 입장에서 3방은 관록궁이 돼요. 관록궁,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명궁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입장에서 이렇게 3방 사정과 협을 보면서 얘의 역량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관록궁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관록궁 입장에서도 협과 대궁 보면서 3방 사정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나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자미도서에서는 이게 완전 기본이니까 이거를 그냥 습관화 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 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일단은 그 눈에 팍팍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재백궁 입장에서 3방 사정, 관록궁 입장에서 3방 사정, 천의궁 입장에서 협과 3방 사정을 보는 거. 이게 바로 초보자의 관점에서 조금 벗어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초보 때는 어떻게 본다? 명궁 입장에서만 협과 3방 사정을 보면서 기흉을 판단하는데 눈이 조금 익어서 넘어서는 단계, 초중급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재백궁의 협과 관록궁의 협과 천의궁의 협과 3방 사정을 갖다 본다. 그럼 결국 지금 다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는 궁이 없다 아닙니까? 몇 개 있긴 지금 하지만 자, 협과 3방 사정까지 다 합치면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보느냐? 자, 보세요. 명궁의 입장에서 이게 가장 영향력이 지금 큰 어떠한 그 지점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나 여기가 특히 재백궁과 관록궁이 퍼펙트하게 좋다면 여기가 부실하더라도 퍼펙트하게 좋은 어떠한 궁에서 그냥 끌고 가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걸 길로 판별할 수 있다고, 그것을 그릇으로 따졌을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거 본 거 기억납니까? 그 재복 라인이 좋아가지고 일정 부를 갖다가 누리는 그 물리치료사의 명을 갖다가 봤잖아요. 그죠? 그 명은 어땠습니까? 명천선이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던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복 라인이 아주 퍼펙트하게 좋아가지고 모든 걸 끌고 가면서 불을 갖다 축적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분명히 명궁이 퍼펙트하게 좋을 때하고 재백궁이나 혹시 관리궁이 퍼펙트하게 좋을 때하고 분명히 그거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명궁에서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명궁이 퍼펙트하게 좋을 때는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에서 괜찮은 가능성이 커요. 근데 재백궁이나 관록궁에서 퍼펙트하게 좋다면 일정 부분의 어떤 2% 부족한 면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정 부분의 성취를 갖다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다 논할 때 꼭 명궁 입장에서의 삼방사중과 협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백궁이나 관록궁, 자, 더 넣는다면 천의궁까지 해가지고 협과 삼방사정을 보면서 퍼펙트하게 좋은 어떤 그런 궁이 있는지를 갖다가 봐야 된다는, 이게 보는 기본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금방 이야기했는데 재백궁, 관록궁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천의궁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자, 다시 명궁이 입장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재백궁, 관록궁은 같습니다. 중요도는. 그래서 그 다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천의궁 입장에서 협과 삼방사정을 보는 게 그 다음입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약간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명궁 입장에서 본다면 대궁에 있는 천의궁의 영향이 가장 큰데 왜 지금 가장 후순위로 지금 밀려났느냐.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얘를 지금 파악할 때 혹은 얘를 파악할 때 일단은 명궁에서 파악할 때만 이야기해 볼게요. 명궁에서 파악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큰 거는 얘 맞습니다. 되시겠죠? 일단은 얘를 파악할 때 얘 입장에서 본다면 얘가 영향이 가장 큰 거 이미 끝 됐죠? 자, 근데 그릇을 판단할 때 협과 삼방사정의 좀 입체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 보면서 기륭을 판단할 때는 천의궁은 후순위다. 일단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꼭 하십시오. 되시겠죠?
꼭 기억을 갖다 하십시오. 자,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 뭐, 이야기하려면 조금 복잡하겠지만,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갖다 한다면, 자, 보세요. 명궁 입장에서 명궁의 기둥을 파악할 때, 이미 대궁인 천희궁의 어떤 상태가 이미 여기에 지금 개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퍼펙트하게 좋지 못하라고 결론이 나버렸다면, 이미 이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영향력에 대한 계산이 이미 지금 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리해서 이야기했을 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서 들어가는 재백궁과 부처궁 라인이 명궁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관록궁과 재백궁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런 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일단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백궁과 관록궁 라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명궁을 포함한 이 세 개 라인이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 맺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유는 그렇게 해서 복잡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중요도 1순위 어때?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자, 명궁 기준. 자, 2등은 두 개입니다. 재백궁 효과 삼방사정. 그 다음에 관록궁 효과 삼방사정 2등. 자, 3등이 천희궁입니다. 천희궁의 효과 삼방사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럴 때 어떤 그게 생기느냐면, 예를 들어서 명궁이 안 좋은 상황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재백궁과 관록궁이 퍼펙트하게 좋다면 이 명반을 결과론적으로 약간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 괜찮게 끌고 날 가능성이 커요. 훨씬 더 커요. 자, 근데 천희궁이 퍼펙트하게 좋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떨어져요. 자, 근데 여기에는 말의 모순이 있는 거라. 왜?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명궁이 좋다면 천희궁의 라인도 괜찮을 가능성이 일단 이미 커져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부실한데 여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은 조금 많이 떨어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럼 다시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자, 가장 중요도가 큰 포인트 일단 명궁 입장에서, 두 번째로는 재백궁, 관록궁, 세 번째가 천희궁이다. 그래서 부가 설명적으로 명천선이 안 좋을 때 재백궁, 관록궁이 퍼펙트하게 좋다면, 재백궁이나 관록궁이 한 궁만이라도 퍼펙트하게 좋다면 전체 문반을 좀 끌어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천희궁이 퍼펙트하게 좋다 하더라도 이 문반 전체를 끌고 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궁 입장에서 이 3방을 갖다가 마주보면서 이게 재백궁과 관록궁 입장에서는 관록궁을 항상 유기적인 관계로 끌어들이고 관록궁 입장에서도 명궁과 재백궁을 유기적인 관계로 끌어들이는데 천희궁 입장에서 본다면 저 복덕 라인과 부처 라인 이쪽을 지금 끌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영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일단 이렇게 딱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명반의 중요도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를 갖다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보는 게 이제 뭡니까? 자, 이걸 보고 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자, 신궁입니다. 신궁. 그럼 신궁을 볼 때도 당연히 효과 삼방사정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중복될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궁이 재백궁으로 들어갔다, 관록궁으로 들어갔다, 이럴 때는 이미 지금 보는 궁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는 게 복덕, 그 다음에 부처,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뭐 신궁이나 복덕, 부처, 특히 신궁과 복덕궁은 어떤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딱 뿌질러서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일단은 일찍부터 조금 영향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큰 것은 복덕궁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세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 신궁, 복덕, 부처를 갖다가 봤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전택. 자, 전택은요 복덕궁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일단 접근을 갖다 해요. 자, 복덕궁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떤 명반의 베이스, 베이직, 그 저변에 있는 근원, 근본,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택궁도
결과적으로 내가 재물을 모았을 때 그걸 유지하고 지속하고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택으로 보지만 그러한 면도 있지만 그 이전에 복등궁과 같이 그 근본, 근원, 베이스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전택궁에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집안이라든지 근본이 어떤 그 베이스가 어떻는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는 복덕궁을 기본으로 보지만 전택궁도 같이 겸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덕궁이 물론 조금 더 중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선생님, 네. 집안에 그 근원 그거라고 하셨는데 복덕궁과 부모란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전택궁도 같이 가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만약에 명궁이었다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명궁이었다면 여기가 부모궁, 복덕궁, 전택궁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베이스, 가까운 베이스를 갖다가 볼 때는 이쪽 라인을 보라고 그랬죠. 이쪽 라인을. 물론 명궁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보면서 이 사람의 베이스를 갖다가 본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베이스에서 사회에 나아가서 진출해가지고 어떻게 성취를 이룰 것인지는 이쪽 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 라인.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본다면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 사주에도 보면 건묘화실이라는 거 있다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그 건묘화실이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건 시간적인 구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둘이 뭉실하게 뭐 연주는 조상, 월주는 부모, 일주가 나나 부처, 그 시가 자식 이런 식으로 흐르듯이 자미두수에서도 시간상의 개념을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럼 대우는요? 대우는 일단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릇을 보면서 둘이 뭉실하게 이 사람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보자.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스가 이쪽 라인. 그래서 명궁을 포함한 부모, 복덕, 전택 이쪽 라인입니다. 둘이 뭉실하게. 예, 됐지? 자, 그러면서 전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형제 이 라인을 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자녀, 지렉, 노보. 그래서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궁으로만 따져가지고 명반을 어떻게 받으러 가야 될지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을 갖다 보고 보통 파악하는데 초중급으로 넘어가면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백궁 입장에서 관록궁, 천의궁 입장에서 효과 삼방사정을 봐라. 그러면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 궁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 보기 위해서 전체 궁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서 신궁 보고 복덕궁, 부처, 전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것까지 언제 다 봅니까? 예, 지금 당장은 안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일단은 이러한 순수로서 중요도가 대충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흘러가니까 일단 명반을 보실 때 이런 순서대로 지금 접근에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명반 내에서 12개 궁 중에서 제가 평소에 한 번씩 표현하던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고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데 자 볼게요. 일단은 살아있는 궁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근데 그 살아있는 궁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중요도의 앞쪽으로 있는 그쪽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 살아있는 궁이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살아있는 궁이 됐다. 이거라면 최고 좋겠죠. 그 다음에는 재백궁과 관록궁에서 살아있는 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겠고 천의궁 그 다음이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덕궁, 부처궁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보적인 관점에서는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에서 벗어났을 때에 대한 어떤 그 길이나 흉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다면 이제는 자 보세요. 이제 초중급으로 넘어가면서는 약간 여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궁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기라를 반드시 내가 누린다. 대신에 어떻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이게 그러면 자 여기서 도대체 살아있다, 죽었다.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이게 지금 이제 포인트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말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그냥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봐가지고 조금 길한 어떤 그런 세팅이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길하다, 흉하다를 갖다 논할 때 길성을 받느냐, 흉성을 받느냐 이런 논리로 해서 재단하는 것은 그거는 무리가 있다. 아시겠죠? 살성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 충분히 쓰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적인 관점으로서 일단 접근 한번 해볼게요. 기륭에 대해서. 그러면 길하다라는 관점에서 자 길성이 어떤 식으로 있어야 돼요? 길성이 어떤 식으로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짝성으로 있어요. 짝성으로 있는가가 완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자 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일단 좋을 가능성이 커요? 묘왕지에. 그 다음에 정성들의 어떤 이 조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보겠죠. 근데 이건 제껴놓고, 그러면, 길한지, 흉한지를 갖다 보는데, 짝성, 그 다음에 정성의 묘왕미양. 자, 이거는 어차피 눈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길성이 있는데 짝성이 얼마나 있는지, 정성은 어떻게 묘왕지로 있는지, 그렇게 보면서, 자,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정성까지 해가지고 파악이 돼가지고 됐다면, 이 길성이 짝성으로 있으면서, 이게 길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파악이 됐다면, 근데, 명반을 실제로 볼 때는요, 우리가 딱 파악하기 용이하게 그냥 딱 깨끗하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어중간하게 분포가 된다고요. 이게 길한지 흉한지, 길성도 있고 살성도 있고. 그러면 그 길성과 살성 간의 어떤 그런 싸움에서 길성이 이길지, 한마디로 길이 이길지 흉이 이길지에 대해서는 명반을 보면서 계속 트레이닝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부터 이야기를 갖다 하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짝성인데, 자, 길성 중에 짝성 한번 불러보십시오. 첫 번째, 보필이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괴월이 나와야 되겠죠. 세 번째, 창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롱마가 나옵니다. 자, 이거하고 또 같이 묶어서 쌍록을 얘기했죠.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명반을 안정화시켜주는 어떤 그 길성들의 그 조합입니다. 짝성으로서의.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창곡 같은 경우는 길한 의미로서의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길성들이 없이 창곡만 있는 상황에서 길한 의미로 발현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제에서는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창곡이 1등입니다. 창곡이 1등.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륭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 중요합니다. 창곡이 기륭을, 길한 의미를 갖다 만들어 나가는 힘이 가장 약하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거는 그 다음에 약한 거는 뭘까요? 자, 괴월하고 롱마하고 일단 요거는 서로 일장일단이 있는데 한번 조금 따져봐야 돼요. 그럼 가장 강한 거는 당연히 보필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강한 것은 보필이고요. 그 다음에 록이나 쌍록. 그래서 보필이 더 중요할지 록이 더 중요할지에 대해서 우리 정성에 따라서 우리 분류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차이는 잠깐만 있지만 일단은 보편적으로 1등은 보필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최고 안 좋은 거 좋게 잡아나가기 힘든 게 창곡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괴월은 그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길하다라는 상황에서 길성이 짝성을 받는지를 유무를 갖다 보는데 얘네들 이러한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게 관건이다 이겁니다. 근데 금방 이야기했네요. 창곡 요거는 지 혼자만으로 좀 되기 힘들다. 자, 괴월도 보통 정도밖에 안 된다. 실제로 역할은.
자, 보필이 제일 좋을 가능성이 크고요. 록말 쌍록은 정성에 따라서. 자, 그럼 잠깐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록조운을 갖다 좋아하는 별 불러보세요. 일단 무곡이 우선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염정 나와야 되겠죠. 록은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무곡, 염정, 그 다음에 천부, 탐남, 이런 별들이 일단은 록을 갖다 좋아하고, 살성이 좀 강한 별들은 역시 록을 기본적으로 조금 받아들여야 약간 조금 흑이진 배를 갖다 조금 만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러면 보필이 짝성으로 본다라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공 입장에서 볼 때 보필은 어떻게 있는 게 좋습니까? 협이나 삼방에 있는 게 일단 좋아요. 자, 다시 여기서, 자, 본다, 만난다 라는 말은, 본다, 만난다라는 말은요, 협과 삼방 사정 안에 들어오는 걸 이야기해요. 자, 명공 입장에서 보필을 본다, 보필을 만난다, 이거는요, 협에 있든지 아니면 삼방에 있든지 이걸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보필이 어떻게 있는 게 좋다고? 협이나 삼방에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좌보가 하나 있고 여기에 우필이 하나 있고 이래 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뭔 말입니까? 삼방 사정하고 협하고는 그 유대 관계가 적어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 유기적인 관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짝성으로서 효용성을 크게 발휘하려면 좀 더 유기성이 큰 장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좌보 우필이 이렇게 삼방으로 안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있으면 효과가 보겠죠. 명공 입장에서 관록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천이궁이 하나 있고 이거는 효과성이 있습니다. 관록궁에 있고 명궁에 있고 이것도 효과성이 있고 뭐 그럼 둘 다 모여 있을 수도 있다면 그래도 효과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펼쳐지는 거, 재백궁과 관록궁으로 펼쳐지는 게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절어지는 거, 제일 약한 게 뭉쳐져가 있는 거 되시겠죠?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협에서 하나씩 펼쳐져가 있어야 되는데 좌보 우필이 형제궁이나 부모궁에 이렇게 뭉쳐져가 있다. 이거는 안 봐줍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약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협에서 부모궁에 이래 두 개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러한 상태로서 내한테 영향을 미쳐요. 미치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이 그것을 파악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명궁 입장에서 본다면 그 영향력이 많이 미미해져 버려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건 편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명궁 입장에서 보필의 효용을 누리려면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필이 있을 때는 부모궁의 기라대로 따로 조금 누리긴 하겠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조금 깊어지면 하는 거라고. 됐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좌보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우필이 하나 있고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명궁이 하나 있고 부모궁이 하나 있고 이거 안 됩니다. 유기성이 떨어집니다. 결국에 협에 있으려면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보필을 보는 것은 저런 어떤 의미가 있고요. 괴월을 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있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까? 괴월. 마주보고 있는 거. 괴월은 마주보고 있을 때 가장 힘이 강합니다. 됐죠? 자, 하지만 이 어떤 영향력으로 따졌을 때 실제적인 영향력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필담으로서의 괴월의 위상은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삼방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든지 협에 들어오든지 했을 때 그 조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으로서의 괴월이 천괴, 천월이 있다. 이렇게 딱 되면 그게 협으로서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지금 저렇게 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그러면 창곡은 어떻게 있을 때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그랬습니까? 창곡은 동궁할 때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됐죠? 그러면 창곡 역시도 삼방에 있을 때나
협에 있을 때 그 조여 들어오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점을 중요시해야 돼요. 삼방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삼방사정 내에 어떤 궁이 있더라도 사실은 영향력이 미쳐지거든요. 작게든 크게든. 근데 협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그 길한 조여 들어오는 어떤 영향력의 차이가 많이 나요. 보필은 가장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괴월입니다. 근데 창곡은 많이 떨어져요. 록마도 많이 떨어져요. 자, 창곡하고 록마는 협에서 문창, 문곡이 있을 때 쪼여 들어온 힘이 저 보필이나 괴월처럼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고요. 하지만 영향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되시겠죠? 하지만 영향이 조금 떨어지고, 록존, 천마, 그래서 화록이나 천마, 이렇게 록마 교치도 분명히 영향력이 조여 들어가는 힘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보필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자, 근데 여기서요. 쌍록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쌍록을 잘 보셔야 돼요. 협으로 들어가는 쌍록. 그래서 협에 쌍록은 뭡니까? 사화의 선천 화록하고요. 별 중에 록존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상태를 쌍록이라고 그래요. 동궁하든지 삼방에 있든지 협에서 있든지. 그런데 특히 저 쌍록은 협에서 쪼여 들어갈 때 그 힘이 무지무지 강합니다. 그 어떨 때는 저 보필을 능가할 정도로. 근데 뭐 능가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실제적인 어떤 효용 가치가 아주 커요. 저 쌍록이 협하는 거는.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명반을 보면서 금방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재백활록, 천이 이쪽을 봐야 되는데 혹은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좋다 안 좋다를 갖다 따지는 일단은 초보적인 관점으로서의 구분점은 어디 있다고? 자, 길성들의 짝성의 유무로서 일단은 먼저 접근한다. 그럼 나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짝성을 보면 일단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미주수에서 기본 세팅이 뭡니까? 보필과 록이죠. 보필과 록을 보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별들한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필과 록을 봤을 때 일단 좋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초보적인 관점이지만 다른 살성의 개입이 조금 적을수록 좋고, 근데 견딜 수 있다면 살성의 개입이 살짝 있어주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튼튼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보필은 펼쳐지는 게 좋다고 했네요. 근데 록은 어떻게 있는 게 좋다고 했습니까? 내가 지는 거. 내가 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어야 돼요. 내가 진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기 명궁 입장에서 본다면 명궁에 록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록을 본다라는 게 삼방사정에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보는 거는 맞지만 그럼 그 가치가 또 훨씬 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록을 본다라는 거 삼방사정이나 협에 쌍록이 있는 거 좋지만 일단은 쥐는 게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쌍록으로 있는 것도 괜찮아요. 협으로서 쌍록이 딱 쪼여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 예. 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별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서 무곡 같은 경우는 지가 바로 지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미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협으로서 들어오는 것도 그 효용성은 뭐 괜찮아요. 하지만 그 필의 그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보필의 효용성하고 이제 협으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미 입장에서 보필의 효용성하고 쌍록의 효용성하고 따지면 당연히 보필의 효용성이 크죠. 왜? 자미는 보필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자,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게 뭐 있었냐면 이렇게 일단은 지금 14정성을 갖다가 보면서 무작위로 지금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기본 세팅이 금방 이야기했던 보필이나 록을 보면 좋다라는 게 기본 세팅이고 그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런 다른 길성들을 추가적으로 본다면 뭐 좋다. 살성만 냈다 있다면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좀 더 세분화한 게 우리 앞에 공부했던 뭡니까? 정성들에 따라서 효용성이 조금 달라진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무곡이라든지 첨부, 태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화록, 녹존을 갖다 좀 더 좋아할 효용 가치가 클 것이고, 그 자미 같은 경우는 보필에 조금 더 효용 가치를 조금 더 둘 것이고. 자, 됐죠?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명반에서 살아있는 궁이 있는지를 보는 초보적인 단계. 자, 길성들의 짝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중에 가장 기본 세팅은 보필과 화록을 보는지 안 보는지. 근데 보필은 펼쳐지는 게 좋고, 록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지는 게 좋은데 협으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걸 갖다가 이제 하고 나면 이제 중급 단계에 넘어서는 단계가 바로 제가 그 명반 설명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하는 연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 물리치료사 명반 제복 라인이 좋은 걸 보면서 제백궁이 저렇게 좋은데 이 좋은 의미를 얼마나 크게 받을 것인가는 다른 궁도 봐야 되지만 명천선에서 임팩트, 한마디로 그 어떤 힘이, 파워풀함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크게 받을 것이다. 아니면 명천선이 기월 동량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을 때는 그 정도가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걸 또 보기도 하고, 명천선이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면서도 그 사람의 베이스가 되는 복덕궁, 이쪽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길한 의미를 얼마나 조금 더 많이 받아들일 것인가, 적게 받아들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유기적인 게 부모궁이나 형제궁을 보면서 내 어떤 유년 시절의 흐름을 갖다가 보면서 내 그 현재의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기성을 갖다가 보는 거. 부처궁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좀 더 고급으로 들어가야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은 머릿속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갖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금방 구구절절하게 막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순서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명반을 보는 순서를 갖다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펼쳐서 고급의 이야기까지 지금 하긴 했지만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뭡니까? 이겁니다. 명궁의 효과 삼방사정, 제백궁의 효과 삼방사정, 관록궁의 효과 삼방사정, 천의궁의 효과 삼방사정. 요걸 보는 게 일단 지금 기본입니다. 요렇게 지금 봐 들어가야 됩니다. 요게 지금 단단하게 베이스가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서 요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들과 무관하게 그냥 화록록존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자, 명반 내에서요. 화록록존이 그냥 금방 이야기했던 이론적인 명관은 무관하게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걸 갖다가 보세요. 무관하게. 그러니까 화록록존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화록록존하고 동궁하고 있는 정성이 힘이 있으면서 길성과 있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화록록존의 의미는 실제로 내 먹거리, 그러니까 식량, 실제로 어떤 성과물, 이런 불로소득적인 측면, 이런 의미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물론 복덕궁이라든지 이런 궁이 들어갔을 때 훨씬 크기는 하지만, 어쨌든 어느 궁에 있든지 간에 그걸 유무를 떠나서 그 걔네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됐죠? 그것도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잠깐만 이야기했지만 살성이 어떻게 개입이 지금 되고 있는가? 자, 금방은 길성 위주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살성이 분명히 개입이 될 거라고. 개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차피 똑같이 살성, 길성 뿌려지니까. 그러면 그 살성이 개입되는데 길성들이 있으면서 내가 묘왕지이면서 이렇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살성들을 갖다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걸 갖다가 조금 간파해내는 거.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죠? 예를 들자면 자, 무곡 같은 경우는 화록을 쥐고 일정 부분의 길성을 본다면요. 어지간한 살성들의 개입이 돼서 그냥 끄떡도 안 해요.
결과적으로 성취를 갖다 이뤄내요. 물론 과정상으로서의 어떤 수고로움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되시겠죠. 근데 천상이라든지 이러한 예민한 별들, 거문 같은 이런 별들 같은 경우는 살성의 개입이 무곡처럼 그렇게 개입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생각을 갖다 다시 해봐야 된다고. 되시겠죠? 그래서 그 살성의 개입의 어떤 그 양의 정도가 어떨지에 대해서는 그 정성이 어떤 정성인지 길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보좌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차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는 명반을 보시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지만 이러한 관점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갖다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고 길성하고 살성하고의 가장 큰 특징의 차이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길성들 같은 경우는 짝성을 보는 게 중요하다 했다 아닙니까? 근데 살성들 같은 경우도 그 영향력이 짝성으로 봤을 때 더 큽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갖다 많이 받아요. 분명히 짝성을 봤을 때 그 영향력이 크기는 해요. 하지만 자, 살성의 특성상 길성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말 자체에서 보좌성이라는 어떤 말을 쓴다 아닙니까? 중주파에서는. 그렇듯이 유기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짝성들끼리의 어떤 유대관계, 저거들끼리 결속해가지고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짝성에 대해서 짝성을 봤나 안 봤나가 아주 중요해요. 그 힘의 정도가. 예를 들어서 좌보를 갖다가 본 거하고 좌보 우피를 본 거하고 좌보를 본 걸 예를 들어서 100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좌보 우피를 보면 수치상으로 200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근데 300, 400이 된다고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길성은 짝성을 봤는지 혼자 있는지 그 차이가 상당히 커요. 자, 근데 살성 같은 경우는 원래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방 찔러버리는 거. 이런 의미가 강하니까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이거 독고다이. 그래서 혼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혼자 있더라도 그 어떤 역량이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짝성으로 봐서 강해지는 것은 틀림없지만 길성처럼 그렇게 플러스 알파 되는 면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하지만 살성들은 오히려 짝성으로 있을 때보다 섞여 있을 때 그 흉한 의미가 더 커요. 안 좋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량, 타라 이렇게 있는 것보다 경량, 화성, 뭐 직업 이렇게 딱 있는 게 더 지저분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살성을 쓸 가능성이 크려면 짝성으로 있어주는 게 좋아요. 경량, 타라, 지공, 직업, 화성, 영성 이렇게 딱딱 두 개의 짝성으로 있으면 오히려 내가 살성을 쓰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가능성이 커요. 물론 그것보다는 더 우선적인 건 정성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되시겠죠? 그래서 살성과 길성의 그 가장 큰 차이를 갖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갖다 지금 했고요. 잠깐만 쉬었다가